잘못된 식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더 맵고 더 짠!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우리의 입맛. 세계보건기구 한 달 나트륨 권장량 60g. 그러나 한국인의 한 달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44g에 달하고 있다. 무려 2.4배나 많은 양.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찌개 1인분에도 하루 권장량의 나트륨이 들어있고, 밥상에 단골로 올라오는 된장찌개는 나트륨 수치가 2g을 넘는다. 외식 메뉴로 인기 높은 짬뽕의 경우 하루 권장량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 암, 당뇨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나트륨이 우리 몸에 쌓이고 있다. 나트륨을 줄이고 싱싱한 재료로 우리 몸을 지키는 대국민 식습관 개선 프로젝트. 맛은 살리고 염분은 낮추는 삼삼한 밥상데이. 오늘은 감각적인 요리의 주인공 방영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나트륨 줄이기는 국민 건강을 위한 선택이고요. 또 필수입니다. 아는 만큼 염도를 낮출 수 있고요. 또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삼삼한 데이인데요. 방영아 선생님께 오늘 삼삼한 밥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자, 오늘은 어떤 삼삼한 밥상인가요? 네, 오늘은 청양고추 근대국 하고요. 그리고 김치 콩나물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리의 정석입니다. 방영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요리인데요. 청양고추 근대국 그리고 김치 콩나물밥 재료부터 보시죠. 구수하고 시원한 맛에 칼칼함까지 더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청양고추 근대국과 손쉬운 재료로 만드는 별미, 새콤한 김치에 아삭한 콩나물로 입맛 돋는 김치 콩나물밥. 재료 알아볼까요? 청양고추 근대국 재료는 물, 모시조개, 다시마, 무, 근대, 청양고추, 대파, 양파, 백만송이 버섯, 다진 마늘, 된장, 국간장. 김치 콩나물밥 재료는 물, 쌀, 콩나물, 배추김치, 다진 파, 참기름. 양념장 재료는 통깨,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청양고추 근대국과 김치 콩나물밥. 재료 준비 끝! 자, 그러면 청양고추 근대국 먼저 좀 해볼까요? 네. 여기 근대죠? 네, 근대가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근대하고 아욱하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거 호박잎 같기도 하고 상추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입이 넓적하게 생긴 건 근대고요. 약간 이렇게 손 모양으로 손바닥으로 생긴 건 아욱이거든요. 네네. 오늘 이 근대를 사시면 약간 손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줄기 부분이 약간 질겨요. 네. 그래서 약간 꺾듯이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렇게 해서 질긴 부분을 떼어내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뒤까지 해서 이 섬유질을 완전히 벗겨내시면 또 우리가 대장 운동 같은 거 할 때 섬유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벗겨내지 마시고 약간 단단하게 질긴 부분만 이렇게 벗겨내시면 입에서 이렇게 질근질근하게 씹히는 부분들을 없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샐러리의 그 섬유질 약간 벗겨내듯이. 네, 그렇게 벗겨내시면 좀 입에서 이렇게 질근질근 남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이렇게 심을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준비한 근대는 한 잎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요.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길이도 한 4, 5cm 길이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손질해 주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근대를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청양고추를 썰지 않고요. 통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통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삼삼한 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염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칼칼한 청양고추 통으로 넣어서 약간 매콤한 맛을 줘서 맛을 줄 거거든요. 이렇게 좀 모자란 짠맛을 칼칼한 맛으로 보충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양파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파도 좀 썰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대파도 어슷하게 썰어서 오늘은 국에다 넣는 대파니까 그렇게 얇게 안 썰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밑 재료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육수를 저번에는 그 멸치하고 다시마를 이용해서 끓였잖아요. 오늘은 모시조개를 이용해서 육수를 낸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거 모시조개의 좀 짭조름한 맛을 이용하고 무의 시원한 맛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따로 된장이나 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맛을 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넣어주시는데요. 먼저 냄비에다가 찬물을 부어주시고요. 우리가 육수를 우려낼 때는 찬물을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물을 넣으시고요. 이제 모시조개를 넣으실 텐데요. 모시조개는 일반적으로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씻어주시는데요. 왜냐하면 바닷속에 들어가 있던 모시조개가 그 소금의 염도를 맞춰주면 훨씬 더 안에 있는 모래 같은 걸 뱉어내거든요. 그런데 또 단점이 뭐냐면 소금으로 많이 문질러주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좀 짠맛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은요. 밀가루를 이용해서 씻었어요. 이 밀가루를 그냥 소금처럼 문질러 씻으신 다음에 흐르는 물에서 몇 번 이렇게 씻어내시면 깨끗한 모시조개가 준비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염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밀가루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만 아이디어가 있으면 염도를 낮출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무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마도 넣어서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불은 처음에는 센 불로 하셔서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이셔서 끓여주시고요. 끓기 시작한 지 12분이 되시면 다시마는 건져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 15분 정도 충분히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끓이는 방법은 멸치 육수 때랑 방법은 같네요. 네, 똑같은 방법이에요. 센 불로 확 끓여내시면 빠른 시간에 할 수는 있지만 국물의 양은 줄어들고 맛은 충분히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끓여서 한 12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준비해서 끓여놓은 육수가 있어요. 조개국 시원하잖아요. 네, 이러고 여기에 지금 보면 모시조개가 다 입을 열었고요. 그리고 무가 이제 12분 돼서 다시마는 건져내고 무도 이렇게 푹 익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끓으시면 준비하셔서 약간 거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실 때는 거품을 걷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체에다가 걸러주시면 되는데요. 요 모시조개랑 무 요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 모시조개랑 무는 오늘은 이 모시조개 살만 이용할 거기 때문에 모시조개 살은 발라서 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도 이따가 여기 담아서 한 김 식히신 다음에 나박나박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냄비에다가 한번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 국물이 뭐 시원한 향이 나네요. 그 조개 국물의 그 시원한 맛이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모시조개를 우려낸 이제 육수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육수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된장을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을 갖다가 좀 간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어서 그 국을 많이 드시다 보면 좀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시게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일반 쓰시던 이 국물에 된장의 반량 정도를 넣을 거예요. 이거 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슴슴하게 드시는 게 몸에 좋거든요. 사실 우리가 밖에서 식사하시다 보면 염분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기 때문에 좀 집에서는 좀 슴슴하다 하시더라도 그 나트륨 성분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된장을 풀어주시고요. 이 된장의 남은 부분은 버리지 마시고요. 얘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된장을 풀어주시고요. 이제 된장이 한번 푸른 다음에 국물이 푸르륵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다가 근대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대가 먼저 들어가네요. 네, 먼저 근대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분이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근대를 넣어주시고요. 한번.
아, 근데가 좀 앞에 들어가네요. 네, 좀 잘 근대를 익혀지기 살짝 위해서. 끓여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청양고추를 넣어주시면 오늘 돼요. 그 염분을 낮춰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는 어떤 그 칼칼한 맛이 드셨을 때 네. 이렇게 썰어서 넣게 되시면은 너무 맵거든요. 네, 그래서 네. 통으로 넣으셔서 만약에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좀 매운맛을 빼야 된다 그러실 때는 중간에 먼저 빼시면 되고요. 아, 우리는 얼큰한 맛을 좋아한다 하실 때는 끝까지 끓이셔서 네. 그 얼큰한 맛을 좀 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서 청양고추와 근대를 넣으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소끔 다시 끓으면 여기에다가 버섯을 제외한 네. 대파하고요. 그리고 양파를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불을 줄이시고요. 네. 중불에서 은근하게 끓어서 서로 이 육수의 맛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네.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네. 얼마나 끓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렇게 끓이셔서요. 한 10분, 15분 정도 중불에서 은근히 끓여주시면 근대랑 청양고추랑 맛이 우러나면서 서로 맛있는 맛이 어우러지거든요. 그러면 한 소끔 끓고 나면 여기에 약간 모시조개살이랑 무랑 그냥 네. 버섯이랑 넣고요. 국간장으로 마무리해서 국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얘기만 들어도 맛있겠네요. 네. 자,